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은행주 하면 보통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약간 지루한 방어주 아니면 뭐 배당만 조금 주는 주식? 이런 편견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시장에서 만년 저평가받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금융주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저희가 그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려고 합니다. 거시적인 경제 이야기나 막 뜬구름 잡는 이론 같은 건 과감하게 다 빼버릴 거고요. 아주 좋습니다. 오직 우리 구독자님들 실전 투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실질적인 전략 그리고 핵심 데이터만 깔끔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깊게 파헤쳐볼 자료가 2026 금융지주 밸류업 리포트, 그리고 각 금융지주사들의 최신 자율공시 데이터잖아요. 맞습니다. 이 방대한 PDF 리포트를 마치 한 페이지씩 같이 넘겨보듯이 꼼꼼하게 짚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죠. 네, 바로 18조 6,190억 원입니다. 이게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거둬들인 당기순이익의 총합인데요. 전년 대비 무려 9.9%나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18조 6천억 원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리포트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가 이 역대급 실적의 배경을 다루고 있는데 솔직히 이 숫자를 보고 저는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어떤 점이 그러셨을까요? 작년 내내 고금리 때문에 연체율 올라간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 있다. 그래서 은행들 대손 충당금 엄청나게 쌓아야 한다고 시장이 꽤 시끄러웠잖아요. 네, 굉장히 시끄러웠죠. 게다가 이자 수익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였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끌어온 건가요? 예대 마진, 그러니까 대출이랑 예금 금리 차이로 돈을 버는 그 전통적인 이자 수익 모델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리포트 2페이지 수익 구조 분해표를 보시면 해답이 바로 나옵니다. 비이자 이익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4대 지주의 비이자 이익이 무려 15.1%나 급증해서 12조 7,6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은행 창고에서 이자 받은 게 아니라 증권, 투자은행, 자산관리 같은 자본시장 플레이에서 엄청난 호실적을 냈다는 뜻이죠. 비은행 계열사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특히 리딩뱅크 자리를 수성한 KB금융 데이터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전체 순이익 5.8조 원 중에서 비이자이익 기여도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계열사인 KB증권 단독으로만 6,739억 원의 수인이익을 냈습니다. 와, 증권사 하나에서만 그 정도로 냈군요. 네, 채권이나 주식 발행 같은 전통적인 IB 영역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셀즈 앤 트레이딩 부문에서 수익을 꽉 방어해낸 겁니다. 결국 이자 장사의 한계를 비이자 이익으로 얼마나 잘 상쇄하느냐, 이게 지금 금융지주들의 체급을 결정짓고 있는 거죠. 확실히 돈을 버는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다뤄졌네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 회사가 막 막대한 돈을 번 건 알겠는데 그게 내 계좌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리포트 3페이지를 보시면 과거와 현재의 투자 수익 모델, 즉 주주환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죠? 과거 한국은행 주투자는 연말에 배당금 한 번 챙기는 이른바 채권형 주식 취급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현재 밸류업 시대의 핵심은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 배당에 더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합친 총주주 환원율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충주주 환원율이요? 사실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주식시장에 돌아다니는 내 주식수를 파쇄기에 넣고 갈아버리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파쇄기. 네,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내 주식의 일주당 가치, 즉 EPS가 영구적으로 올라가는 일종의 마법 같은 건데 맞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배당보다 이 자사주 소각 비중이 훨씬 높죠. 세금 떼고 통장에 꽂히는 배당보다 복리 효과 면에서 투자자에게 훨씬 유리하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구간인데요. 리포트 5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 걸쳐 나오는 투자 성향별 4대 금융지주 전략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구독자님, 지금부터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은행이 어디일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팀,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을 위한 팀입니다. 여기에 KB금융과 신한지주가 묶여있네요. 만약 구독자님께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보다는 주식 자체의 성장 그리고 주가 상승을 노리신다면 이 두 곳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먼저 압도적인 자본력을 가진 리더 KB금융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비이자익 실탄이 많은 곳이죠. 맞습니다. 그 막강한 실탄의 바탕으로 총 주주 환원율 업계 1위인 55.5%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배당 늘리는 건 기본이고요. 무려 1조 6,7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조 6,700억 원이요? 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이는 거네요. 주주환원 재원의 절반 이상을 자사주 소각에 태우는 주가 상승의 가장 공격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같은 팀에 있는 신한지주는 결이 좀 다릅니다. 리포트에서는 신한지주를 줄이는 리두서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신한지주는 2027년까지 유통 주식수를 4억 5천만 주로 완전히 고정하겠다. 즉, 절대 감축 타겟을 명확하게 공시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주식수 감축 타겟을 내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다 과거의 유상증자로 늘어난 주식수를 줄이기 위한 극약 처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주원원 금액의 53%를 자사주 소각에 올인하고 있죠. 우리가 진짜로 유통 주식을 줄여서 주당 가치를 올리겠다는 명확한 타겟팅인 겁니다. 호스트 시세 차익 팀은 주식수를 확 줄여서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다음 팀, 나는 시장 변동성 신경 안 쓴다. 그냥 꼬박꼬박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 흐름, 월급 같은 배당이 좋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현금 흐름 팀입니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있네요. 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신다면 이 팀이 제격이죠. 먼저 캐시킹, 우리금융입니다. 4대 지주 중에서 배당 성향 1위, 35.4%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30%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밸류업 한다고 다들 자사주 소각 늘리는데 우리금융은 왜 배당에 집중하는 건가요? 이게 자본 확충 이슈 때문입니다. 우리금융은 비은행 계열사 확장을 위해 M&A 실탄 확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무리하게 자사주를 소각해서 자본을 소진하기보다는 자본 비율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기존 주주들 섭습하지 않게 고배당에 주력하는 거죠. 아, 처한 상황에 따라 전략이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밸런서라고 불리는 하나금융은 어떤가요? 말 그대로 황금 밸런스입니다. 현금 배당에 1조 원, 자사주 매입에 6,530억 원을 썼습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고배당 매력은 유지하면서 자사주도 꾸준히 사들이는 중도적인 전략입니다. 주식수를 팍팍 줄이는 KB와 신한, 그리고 든든한 고배당을 주는 우리와 하나, 구독자님 성향에 맞춰서 팀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를 좀 환기해 볼까요? 리포트 8페이지를 넘겨보면 시중은행들을 다 제치고 가장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을 내놓은 곳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지방은행인 JB금융지주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들이 선언한 아주 명확하고 공격적인 수치들입니다. 중장기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 타겟을 15%로 잡았고 2020년 타겟만 해도 13%입니다. 게다가 주주 환원율 50%를 타겟으로 선언했어요. 네, 주주 환원율 50%요? 아니, 지방은행이 주주 환원에 그렇게 돈을 쓰면 본업인 대출 성장은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JB금융이 내세운 전략이 바로 PBR 연동 자본 배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로직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가가 장부 가치인 PBR 1배보다 싸게 거래된다면 무리하게 대출 늘려서 자산 키우는 것보다 그냥 시장에 싸게 널려있는 우리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결단입니다. 와,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주가 부양 의지를 읽히네요. 주가가 싸. 그럼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직접 다 사버릴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트리거도 공시했습니다. CET1 비율, 즉 자본 건전성 지표가 13%를 초과하면 주주환원율 50% 이상을 즉시 검토하고 배당하고 남는 재원은 전액 자사주 소각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PBR 1배 달성 정가 세력 하방을 꽉 막아주는 무서운 약속이네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구독자님들 실전 투자엔 어떤 의미일까요?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투자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순풍과 역풍을 다뤄보죠. 리포트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엄청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정책적 순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아, 세금 문제군요. 네, 현재 최고 49.5%의 세금을 내던 큰손들, 슈퍼개미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KB금융 재무담당 임원이 멘트한 것처럼 은행주로 거대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가 됩니다.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이런 제도 변화가 기업 본질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주시해야겠네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체크포인트, 리스크는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 압박입니다. 대출이 막히면 이자익 성장이 정체되니까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계속 쌓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금리가 내리면 순이자 마진, 즉 NIM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려면 결국 비이자익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규제나 매크로 환경이라는 거시적 리스크를 이겨낼 펀더멘탈, 아까 강조했던 비이자 이익 같은 무기가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2026 금융지주 밸류업 리포트를 쭉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은행주는 더 이상 지루한 방어주가 아니다. 구조적 성장기와 밸류업 프로그램이 결합된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구독자님도 성장과 현금 흐름 중 본인의 성향에 맞는 은행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점에서 우리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앞서 본 JB금융처럼 주가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때까지 회사가 직접 시장 주식을 다 사들이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기업들이 산업 전반으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가치 투자의 공식, 그러니까 싼 주식 사놓고 배당만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 주식 시장의 룰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질문이네요. 회사가 직접 나서서 가치 투자의 기다림을 단축시켜준다면 투자 상태계 자체가 바뀌겠네요. 구독자님도 방송이 끝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인사이트가 구독자님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에 든든한 무기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